중앙정부가 조금 더 비싼 공사비를 산출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와 같은 지자체의 예산을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이 예산을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오늘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용어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표준시장 단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실적 공사비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된 방식이고, 표준 품새는 그에 비해 7%가량 약 높은 공사비가 산출되도록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회견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민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이고 또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혈세를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에 필요 최소한 조치로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복지 확충에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도록 이를 솔선수범해야 하며, 다시는 소중한 국민 혈세를 4대 강이나 자원외교, 방위비 등에 낭비를 해서 국민 복지를 줄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민선 5기부터 부정부패, 예산 낭비, 세금 탈루를 없애고 그 재원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원칙을 이행해서 2013년 말까지 총 4,572억 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데 이어서 확보된 가용 예산으로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무려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194억 원을 무상교보, 공공사무조리, 청년배당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상의 자치단체인 성남시에 이러한 발전적인 정책 시행을 격려하고 방만한 정부 재정 운영에 개선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을 총동원해서 방해하더니 급기야 제2의 4대강 사업 또는 지방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공사업자 포주기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건설업체의 요구를 따라서 지난해 10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300억 이상 미만 공사에 공사비를 산정할 때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 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비싼 표준 품목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고 하는 행자부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표준시장 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 감독과 부당 하도급 방지책 등으로 공사 품질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이와 같이 공사비 증액을 해주라고 하는 것은 공사업자를 배불리는 정경유착, 세금 퍼주기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8일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 예규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당시에 정종섭 행정지부 장관도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성남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도 없는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 절감,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서 공사비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표준시장 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했습니다. 이 예규를 따를 경우 성남시의 2016년 입찰 예정인 아래 공사비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현도서관은 204억 원에서 14억 원이 더 많은 218억 원이 되고 태평사동 종합복지관은 132억 원에서 9억 원이 더 늘어나는 141억 원이 됩니다. 약학청소년수련관은 250억 원에서 18억 원이 더 늘어난 268억 원이 되게 되고 복정도서관은 135억 원에서 9억 원이 더 많은 14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성남시 자체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721억 원보다
약 7%, 50억 원이 더 비싼 771억 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 원가 검토 협의 대상인 공사만 계산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 발주비는 약 1,523억 원입니다. 2014년, 15년을 평균해 봤습니다. 따라서 예규에 할 경우에는 연간 약 107억 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겁니다. 이는 성남시민 1인당 11,000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 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꼴입니다. 이 돈이면 정부가 극력 방해 중인 무상교복을 4번 정도 할 수 있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1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금은 24세 청년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23세 청년에게도 연 100만 원씩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의 공사비 낭비를 막고 주민복지 확대를 유도해야 될 정부가 주민복지를 막으면서 공사업자 퍼주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주는 것과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지방해 공사비 낭비 강요가 정부의 지방자치 철학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복지는 낭비고 기업 퍼주기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 이어서 기재부사나 조달청까지 나섰습니다. 성남시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서현도서관의 공사 원가 검토 협의를 요청했더니 조달청은 14억 원을 더 늘려서 표준 품셈에 따라서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요구했고, 1월 20일에 저희가 이 조치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다시 원가 검토 협의를 요청했더니 똑같은 답이 왔습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이유가 안정적인 지속적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요하는 이런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이 바로 성남시가 해온 가장 중요한 복지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고 낭비 강요만 하지 않아도 상당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의 중단을 요구하며, 불법 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가의 원가 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선택해야 된다면 제2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주민복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세금 퍼주기라 비난한다면 공사업자가 아닌 시민 여러분께 퍼드리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헌법상 의무인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시민의 이익과 성남시의 자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도 헌법과 100만 성남 시민이 성남시장에게 위임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